시작한다. 자, 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았다 틀렸든 보시고요. 제 풀이를 다 보신 다음에 첨삭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이게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야. 다항식 AB에 대하여 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하는데 요거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당연히 뭐냐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게 맞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근데 딱 여기까지만 알고 그냥 냅다 그냥 계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A라는 식이 현재 5x제곱이 나와 있고요. 2xy 그 다음에 빼기 y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B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3y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그래 놓고는 여기다 쓸게. 자, EA에서 x 빼기 b를 한 다음에 이게 a 플러스 3b가 된다는 거야. 다항식 x가 얼마냐 물었어. 자, 이 문제를 딱 만났으면 제일 먼저 너네는 이걸 여기다 대입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풀이를 보다가 정말 경악했어. 이걸 어떻게 다 대입해서 저거를 다 통째로 이항할 생각을 하셨어. 자, 이거를 정리를 하세요. 식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정리해서 간단히 만든 후에 맨 마지막에 대입을 하시는 거다. 알겠죠?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간단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대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입하다가 막 길어지니까 동류항 계산 잘못해가지고 심지어 1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도 계실 거야. 자, 그러지 않도록 해. 자, 여기 2A가 있지? 여기 A가 있잖아. 그럼 2A 쪽으로 A가 넘어가면 되지. 그럼 얼마가 돼? A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여기에 빼기 B니까 뭐야? B잖아. 근데 B 쪽으로 3B가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를 여기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X에 대한 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되겠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묘항 계산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로로 쭉 길게 늘려서 쓰지 말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층을 나눠가지고 동류항의 층을 나눠서 보기 좋게 좀 하시라고 했는데 층을 나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5x제곱 있잖아. 그 요 5x제곱을 이 오른쪽으로 쓰지 말고 마이너스 2xy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써주라고. 보기 좋게. 그래야 검토를 해더라도 맞춘다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B에다가 2배, 마이너스 2배를 해가지고 여기 각각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2배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6xy 그 다음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훨씬 깔끔하게 보기가 좋잖아. 그렇지 않니? 막 이게 지우고 막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x제곱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8xy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7y제곱 나오겠지? 요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찍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1번 문제는 해설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1번 문제 출발하면서 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게 맞지만 아무렇게나 지 맘대로 처음부터 대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해서 간단히 만든 다음 맨 마지막에 대입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는 가로로 쭉 늘어놓지 마시고요. 층을 나눠가지고 한눈에 보기 좋게 계산을 하셔야 다시 한번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체크할 때도 이거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아시겠죠? 네,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점 획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2점.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두 번째 단원이 뭐냐? 다항식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항식의 연산 끝나고 나서 항등식이 이제 이 단원이 되겠어요. 자, 이 단원 항등식을 딱 냈는데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있어. 네, 문제에 b에 x-1에 x-2가 있고 그 다음에 c에 x-1이 있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항등식이라고 하면 항등식 언제 처음 배웁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서 나오는 게 처음 항등식이에요. 근데 항등식을 풀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말하면 몇 개로 대답해야 돼? 첫 번째 계수 비교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수치 대입법.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정리한 다음에 비교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계수 비교로 푼다고 가정하면 이건 전개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계수 비교를 언제 하냐면 전개하기가 좀 더 이지할 때, 쉬울 때 그때는 계수 비교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전개하기가 되게 복잡하다. 그러면은 숫자를 대입해 주시는 거예요. 전개가 복잡할 경우에 숫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니?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돼?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대입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대입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뭐 대입하시겠어요? 여기 괄호 x-1이라고 하는 괄호가 하나 있죠? 그 다음 또 여기에 x-2라고 하는 괄호도 하나 있죠? 그럼 대입할 때 기본적으로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해야 되니까 x에다 처음에 뭘 넣어볼 수 있어? 1을 넣어볼 수 있겠지. 근데 1을 넣는 순간이야. 봐봐. x에다 1 넣잖아. 여기도 1 넣잖아. 그럼 싹 다 사라지지 0으로. 그럼 얘가 1 넣으면 1 넣어주면 3 빼기 1은 2니까 2 더하기 a가 0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이게 방금 전에 수치 대입으로 찾은 거야. 그지? 맞나요? 네. 그 a를 마이너스 2라고 찾았어요. 그러면 이미 저 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수치 대입으로 풀어간다고 치면은 x에다 이번에 뭘 넣어볼까? 2를 넣어보자. 그럼 2를 넣어보면 이게 싹 다 사라지지. 2 넣어주면 얼마야? 2 빼기는 1이니까 c잖아. 그치? 그럼 c는 저기다 2 넣어주는 순간 2는 4, 4, 3, 12 빼기 2니까 10. 10 플러스 a인데 a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2라며. 그럼 c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찾는 걸 뭐라고 한다? 수치 대입이라고 해. 알겠지?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뭐 A하고 C를 다 알았기 때문에 쭉 풀면 되는데 B는 딱 봐도 알지 않겠니? 개수 비교로 바로 가볼게. 여기에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3이지. 여기 계산하면 X제곱의 개수가 누구겠어 여기? B겠지. 그럼 B가 누가 돼야 돼? 3 돼야 되겠지? 이건 식을 많이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여기서 많이 쓰시면 곤란해.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죠? 적당히 풀어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풀이를 다 필기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보라는 거야. 단원 순서대로 보통 가니까. 자, 항등식 풀이 방법은 두 가지. 개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대입하거나. 어떤 숫자를 대입하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네, 돼요. 그렇지만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그래도 유의미하게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대입해달라 라고 말씀드렸고, 저거 두 개 같이 써도 되나요? 네, 같이 써도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개수 비교가 좀 더 낫겠다 싶으면 선생님처럼 방금 전에 계산했는데 x제곱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b는 3이겠네 이렇게 바로 풀어도 된다고. 이해되셨죠? 이게 맞은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왜 효율적인 풀이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시험장 상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많았다고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목표가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를 다 맞아야 된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등식, 계수, 비교, 수치를 뭘로 할까? 괄호가 두 개나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바로바로 가야 됩니다. 2번 문제 역시 2점짜리였습니다. 이런 수준을 2점이라고 해요. 2점 문제는 보통 몇 개 나오냐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까지가 다 2점이죠. 자, 이제 3번 가도록 하죠. 3번은 갑자기 이제 단원별로 뛰어넘었어요. 원래 이제 3번에 나와야 될 게 인수분해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나오고 4단원에 해당하는 음수의 제곱근 얘기가 나왔어요. 음수의 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니네가 푼 거랑 비교해봐. 풀이는 어차피 이따가 해설지 줄 거니까 풀이를 적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얘들아. 알겠지? 해설지를 봐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해설해 주는 거야. 자, 갈게. 자, 얘는 몇 단원이냐면 4단원 복소수 단원에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음수의 제곱근. 그런데 음수의 제곱근에서 꼭 기억해야 될 암기사항이 2개가 있는데 뭔지 기억나는 사람? 2개의 루트 안에 있는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이걸 한 방에 a 곱하기 b로 써도 되죠? 그쵸? 써도 돼요. 근데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이게 중간에 한 방에 쓰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제라고 했어요? 오늘 문제에 나온 것처럼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상황이라고 했죠? 네. 자, 저거 해볼게요. 여기 봐봐. 루트 안에 마이너스 25 있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네 둘을 한 방에 쓰면서 루트 마이너스 25하고 루트 2를 둘이 곱한 다음에 한 방에 그냥 루트 하나로 써도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에 반드시 밖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보자마자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러면서 얘네들을 곱해도 어차피 양수니까 루트 50이 될 거야. 마이너스 루트 50 이렇게. 다음 자 하나 물어보자. 이 마이너스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이 마이너스가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원래 루트 마이너스 25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루트 25i라고 쓰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를 뭐라고 쓰냐? 루트 2i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걸 i로 정리한다고 치면은 사실 여기 있는 루트 25랑 루트 2 곱하면 뭐가 돼요? 루트 50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i하고 i 곱하면 i 제곱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들? 그죠? 네. 이거 바로바로 가야 되겠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나눗셈일 때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한 방에 나눗셈 기호로 b분의 a로 쓰는 것까지는 원래 다 돼요. 다 해도 되는데 이때도 한 방에 쓰면서 뭐가 나올 때가 있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 근데 분모만 마이너스여야 돼요. 분자 A는 플러스여야 됩니다. 똑같이 마이너스면 해당되지 않아요.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 한 방에 쓰면서 이걸 바꿔줘야 된다고 했지? 왜 그런지 설명할게. 봐.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 루트 96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를 한 방에 안 쓰고 끊어서 쓴다고 치면 루트 3의 i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요 위에 누가 있어? 루트 96 이렇게 있잖아. 근데 누가 분모에다가 이렇게 허수를 갖다 써놓고 이걸 답으로 쓴 사람이 어딨어? 분모에 뭐라고 했어? 실수하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i를 뭐하게? 곱해준단 말이야. 분자에다가 i가 있으면 곱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정확히 알아라. 대충 알면 안 돼.
분자에 마이너스가 뜨면 얘는 상관없어. 분자에다가 i 써도 된다니까. 근데 분모에다가 i를 써놓고 답을 제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뭘 하게 돼 있어? 분모의 실수와. 그래서 i 제곱하면 뭐가 나온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거기서 나온 i,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가 바로 여기 이 마이너스가. 알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도 사실 루트 96이 있고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잖아. 근데 얘를 바꿔봐라. 그러면 한 방에 쓰라고. 그냥 한 방에 마이너스 3분의 96이라고 써. 그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분모를 실수하다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써달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바꿔주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근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누가 또 마이너스를 여기다 씁니까? 바로 뭐라고 써야 돼요? 루트 32i라고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요거를 갖다 쓴다고 치면 거기에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그럼 얘가 정답 얘기해볼게. 자, a 플러스 bi로 바꾼다고 치면은 a가 얼마가 되냐 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50이 된대.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냐 했더니 루트 32i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a가 얘 5루트 2잖아. 마이너스 5루트 2가 되는 거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루트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a에서 b를 빼달라고 했으므로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아시겠나요? 풀이를 적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풀이를 적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푼 거랑 내가 풀어주는 거랑 비교해가면서 어디가 포인트였는지 거기 부분에다 체크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얘들아, 이거 3번 지금 내가 해설했는데 니네가 중간에 지루할 수가 있어. 니네가 맞은 문제면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이걸 좀 더 빠르게,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웠어야 되는가, 이걸 정리해야지. 풀이를 다 갖다 적는 건 의미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해설지 다 줄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3번 복소수 단원의 저건 암기사항이에요. 저건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 곱하기 할 때 하고 나누기 할 때 하고. 자, 1, 2,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6문제 단위로 좀 끊어가 볼게요. 6문제 단위로. 제가 오늘 그 쌍둥이 프린트 드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쌍둥이 프린터 제가 드렸죠? 이따 6문제 제가 해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쌍둥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푸실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다 풀고 나서 끝나고 나서 푸는 게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여기서 풀고 갈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자, 갑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 보시면, 자, 여기서 숫자 계산이 있는데 2025에 세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나와 있고 2025 그다음 곱하기 2023 더하기 4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야? 대답 좀 해. 치환이죠?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뭘 치환하냐 그랬을 때 당연히 반복되는 것을 치환하셔야 되겠지. 숫자가 크니까. 그럼 여기 2025가 두 번이나 반복되니까 2023보다는 2025가 낫겠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2025를 A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A만 치환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8이 있어. 근데 8은 누구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지?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2를 B라고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식을 갖다가 식의 형태로, 숫자가 아닌 식의 형태로 바꾸자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된다 이 말이죠. 다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025는 A가 될 텐데 2023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2025에서 여기 A에서 뭘 빼버리면 되는 거야? 2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서 2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어떻게 표현할래? 그러면 더하기
B제곱 되셨나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그럼 이걸 그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한다면 여기 밑에가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얼마? b제곱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한다고 치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쵸? 이거 니네가 알던 그거야? 완전제곱식인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제곱 공식 하나 불러보실까요? 여러분 a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불러보면 이거 인수분해 공식의 형태로 불러보세요 한번. 이거 3 없다고 생각하고 a 플러스 2라고 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 여기에 a제곱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뭐 나와야 돼? 2의 제곱인 플러스 4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걸 b로 치환한다고 쳤을 때는 갑자기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b로 하다 보면. 그래서 얘는 b보다는 그냥 2로 가는 게 좋겠다. 더하기 4로 살리면 이걸 이렇게 살려버리면 여기 안에 이거 인수분해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사라진단 말이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는 애가 여기 위에 있는 a 플러스 2하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하는데 여기가 싹 사라지니까 a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정답 체크하세요 이제. (4번의) 정답은 4번이고 아까 3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이제 5번,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숫자 치환해서 곱셈 공식 푸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 해설 강의라는 게 원래 사실 모의고사가 출제된 바로 그날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 원래 일요일날 저녁에 바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뭐 밥 먹고 와가지고 원래 저녁에 듣는 거야. 고등학교 뒤로 서서 야 3번 풀었다 지금 4번 풀었다 지금. 운동 다 하고 이제 돌리는데 딱 앉으니까 이제 바로 잠이 오죠. 자 5번 마이너스 2부터 x가 5까지 이 상황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있는데 자 이거의 최소값이 12라고 했습니다. 그때 최대값은 얼마가 되느냐? 풀 수 있다 수준에서 넘어서 빠르게 풀고 효율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풀 수 있다 수준에 만족하시면 곤란해. 자 현재 2차 함수가 떴습니다. 2차 함수가 떴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제가 일단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나요? 볼록성부터 체크해서 그리라고 했죠? 무슨 볼록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 대칭축의 위치만 알면 된다고 했어. 괜히 쓸데없이 쓸데없이 맞아. 막 좌표평면 그리겠다고 해서 x축 y축 그리고 있고 막 자세히 그리겠다 이러고 곤란해. 그 다음 마지막 3번 제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 범위를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하죠? 정의역이요.
제한 범위 내에서 잘랐을 때 잘라서 나오는 제일 최대와 최소가 어딘지를 파악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현재 이차 함수 x제곱 앞에 개수가 플러스 이므로 아래로 볼록 맞습니다. 다음 대칭축의 위치를 알라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대칭축의 위치 빨리 구하는 공식 암기하라고 했는데 두 개 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첫 번째가 뭐였어? 2a분의 마이너스 b지? 다 알고 있지? 너무 쉬워서 그렇지? 그 다음에 2분의 두 분의 합 알파 베타 뭘로 구하든 두 분의 합이 나오든 아니면 적에 나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둘 다 똑같아요. 미안 3번이 아닌데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3이죠. x가 3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래로 볼록 딱 긋고 대칭축 딱 그은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5는 여기서 두 칸 떨어진 x는 5 상황이고 여기다가 멀리 떨어진 여기는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제일 최소값이 10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 최소값이 어디서 발생해? 꼭지점의 y좌표죠?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 x가 3인 순간에 최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k값이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여기가 3,10이라는 걸 알아냈으니 그럼 3 넣어주면 얼마인가요? 3, 3은 9, 9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k니까 그게 10이어야 돼. k 얼마야? 19가 나오겠네? 됐지? 그럼 식이 하나 다 나왔기 때문에 제한 범위 내에서 제일 최대값을 가지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순간이죠. 그럼 저기 2차 함수 식에다가 y는 자 x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고 k는 얼마예요? 19죠. 그럼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 여기는 플러스 12 플러스 얼마? 19 그럼 16 더하기 19가 얼마예요? 35인가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제가 이론 정리를 해준 거 요거는 적을 필요가 있긴 하겠지. 혹시 잊어버렸다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묻는데 볼록성 체크 그 다음 대칭축의 위치 암기해서 바로 긋고 제한 범위 내에서 정의역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마지막 6번 그냥 무장점 들으려니까 지루하지. 앞에 1번부터 6번이라서 그래. 야 여기까지 맞추면 몇 점이냐? 2점짜리 3개에다가 3점짜리 2개니까 몇 점이야? 12점이지? 12점 획득하셨어요. 다 맞으셨으면 12점.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로 단어 이게 왜 사람들이 수능을 보고 막 재수하고 막 모의고사 치고 막 이렇게 하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려나 모르겠다. 이제 6번 볼게.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다? 14다 이렇게 나왔어요.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가끔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곱셈공식 아직도 안 외우시면 안 되는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x 플러스 얼마를 찾아야 돼? x분의 1의 제곱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2를 해야 요게 나온다는 것을 외우고 있었어야 합니다. 완전 제곱식 역수하는 거 x 이거 3학년 1학기 시험법이 아니었냐 이거? x제곱분의 1 2ab니까 2 빼기 2니까 얘가 14라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지? 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은 뭐가 되겠어?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거기에 무슨 양수라는 범위 있어 없어? 맨 끝에 봐봐. 괄호에 x가 1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 나와 있지. 야, x가 1보다 크면 양수인데 양수를 뒤집어서 역수 취한다고 해서 음수가 되니? 아니지. 그럼 양수에다가 양수 더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지. 그럼 누구야 여기 둘 중에? 4가 되겠지. 이런 거 체크해야 돼. 자, 다음
얘를 좀 바꿔본다고 치면은 얘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요거 어떻게 만들래?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만들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바꾼다고 치면 어떻게 만들어요? A 마이너스 차에 세제곱 플러스 3 곱차라고 했었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면 한글로 적어드렸잖아. 항상 차의 세제곱 더하기 이 차와 다른 값, 그러니까 빼기면 플러스로 한 다음에 3의 곱, 그 다음에 차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차의 세제곱이라는 말은 이게 x 마이너스 x분의 1을 말하는 거겠지. 차의 세제곱 플러스 3의 곱인데 얘네 둘의 곱이 얼마야? 1이지? 맞죠? 얘네 둘의 곱. 그 다음에 뭐 차는 얼마?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합을 지금 알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차로 구한다고 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만약에 차로 구했다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플러스 뭘 했을까요? 2를 했겠죠? 그게 14였겠죠? 그러면 여기서 차의 제곱이라는 게 이건데 얘 제곱이 플러스 2니까 14니까 얘가 제곱이 얼마였겠어? 12였겠지.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풀마 루트 12였을 텐데, 자 여기서 질문. x가 1보다 크다고 했다. 너네 지난번에 0하고 1 이렇게 있었어. x가 1보다 큰 값이야. 얘 역수치하면 어떻게 되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알지? 그럼 x분의 1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거야. 누가 더 큰 값이야? x가 여전히 더 큰 값이지. 그러니까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얼마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주는 거야? 루트 12에 세제곱 넣어주고 3에 루트 12 넣어주면 되겠죠? 계산 가능하시죠? 그래서 거기 답은 아마 플러스로 나왔을 텐데 얘가 뭐야? 루트 12를 3번 곱한 거니까 12 루트 12고 얘는 3 루트 12니까 15 루트 10인데 루트 12가 2 루트 3 아닌가요? 그럼 30 루트 3이겠네요. 그죠? 되셨나요? 자, 이 공식 이거 완전 제곱식 변형하는 거 역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모르시면 곤란해.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3점짜리 3개에다가 2점짜리 3개였으므로 15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앞에 6문제를 맞추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5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잠깐 끊었다가 지금 쌍둥이 프린트 제가 드린 거 번호 일치한 거거든. 유형 일치하게끔 번호 맞춰놨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